네. 그러면 이제 왜 엄벌주의가 답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게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촉법소년의 문제라고 하는 걸 그냥 법정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회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거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저 이번에 보면 처음 알았던 게 촉법소년이 있고 우범소년이 또 있어서 이게 다르게 다뤄지던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어떤 특정한 연령대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 연령대를 넘어서서 미성년자이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의 연장선상에서 연령의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나이가 만 18세부터 만 14세까지는 범죄소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그리고는 10살, 11살, 12살, 13살은 촉법소년. 그럼 그러면 10살 이전은 10살 이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처분도 안 되는 거고요. 애당초에 기소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리고는 우범소년은 이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 중에 범죄라고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었다. 놀이터에서 담배를 폈다. 그럼 이거는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범죄에 연루될 개연성은 되게 높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위 비행이라고 해요. 지위 때문에 그 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제 비행으로 취급받는. 어른 같으면 소년 나이대가 아니면 처벌을 안 받는데. 그렇죠. 어른 같으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비난하지 않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금지된 행위잖아요.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범죄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범소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럼 촉법소년이 우범소년 범주 안에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네.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우범소년은 우범소년일 뿐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은 아닌 거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범죄의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비행청소년 전반을 우범소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범소년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뭔가 처분을 내리거나 이렇게 그럴 한다기보다는 만한 그 사건에 아직은 연루되지 않은 애들. 네. 그러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년범인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럼 요 소년범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처벌 혹은 처분을 받는지, 뭐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형법상의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제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아직 만 14세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사가 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연령이 너무 어리면은 사실은 일반 법원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소년법원으로, 가정법원에 이제 소년부로 보내죠. 예.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의 소년부는 소년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요건이 충족돼서 형사처벌을 해도 되겠다라는 연령, 만 14세가 넘은 애들, 예. 그런 애들은 일반 법원으로 기소를 하죠. 일반 어른들처럼. 그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드라마에 네. 검찰로 역송치해라 네, 이런 네, 말 네, 나오거든요. 네. 그 14살 왜냐하면, 넘어서 막 근데 막 너무 못됐고 막 눈빛이 막 화가 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반성 안 하고 이러면 보호처분으로 할 수 없으니 네. 검찰에 역송치를 해서 형사처분화해서 변경하여 일반 법원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소년부에서는 네. 처벌하지 않고 처분만 하고 처벌이 필요하면 검찰로 역송치하는 아니요, 다 건가요? 처벌이에요. 다 처벌인데 이제 보호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소년법을 적용할 때는 형법을 적용할 때는 이제 형사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 처벌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일반적인 사고는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거고. 그렇게 보호 처분을 받는 게 소년 보호 사건. 그렇죠. 예. 그리고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처분을 받는데 그거는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을 하는 거죠. 어른도 형법을 적용하고 아이도 형법을 적용하고. 근데 다만 아이가 형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제한이 있다. 14세는 돼야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형사처벌 받는 것이 소년 형사 사건. 네. 아, 네. 너무 이미 이거를 다 이해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드라마를 볼 때도 계속해서 지금 쟨 감옥에 가는 건가, 소년원에 가는 건가, 아니면 근데 어디에 그게 가는 또 건가. 그 많은 분들이 이해가 좀 필요한 게 감옥에 두 개가 있어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감옥은 하나는 이제 소년원이라는 이런 거를 다 시설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시설 내 처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감옥이 소년교도소예요. 이거는 어른들 가는 교도소 같이 교정본부 안에 있는 진짜 엄벌하는 처분 기관이에요. 처벌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원이냐 소년교도소냐가 나누어지는 거죠. 소년법을 적용받아서 가장 엄벌을 적용할 때 내려지는 게 10호 처분인데, 그래서 김혜수 판사의 뭐 별명이 앞에 이렇게 뭐 예, 10은석에 10호 처분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욕설처럼. 근데 이제 그 10호 처분이라는 게 소년법을 적용받아서 최대한 엄벌하는 게 소년원을 보내는 거고, 형법을 적용받으면 소년교도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로는 소년교도소가 훨씬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예. 소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정본부의 운영 방식으로 운영될 뿐, 이름이 소년교도소일 뿐, 사실은 소년원이 오히려 더 일상생활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무슨 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이제 타이트한 학교처럼 운영되는 데는 오히려 소년원이고, 소년교도소는 그냥 어른들 교도소 운영하듯이 비교적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징벌 위주의 프로그램을 받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소년교도소를 가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교화 내지는 선도의 가능성을 더 낮출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소년원처럼 타이트하게 무슨 상담 치료까지 이런 거를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풍부하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는 소년 교도소에 보내는 케이스보다는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교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소년원은 여전히 처벌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선도의 목적으로 어떤 수용을 하는 기관은 소년교도소처럼 어른들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 약물도 복용해야 되고, 이런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아이들이 더 상태가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원을 좀 더 장기로, 지금은 2년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보다 뭐 조금 더 장기로 둔다거나 그런 종류의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애들의 선도, 비행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분리시켜가지고 국가가 아이를 관리 감독하는 거, 그게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년교도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그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답지 않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교도소를 운영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종류의 이제 문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재판부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들을 이제 형사처분을 좀 내리는 걸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형사 기소를 하잖아요. 형법을 적용해서 검사가. 그러면 이제 형사법원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 소년부는 맨날 소년 사건만 다루는 판사들이 지금 이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전문 판사들이 있어요, 소년 사건에. 근데 이제 일반 법원을 가면 어른 살인범부터, 연쇄 살인범부터 소년 사건의 이런 사건까지 다 연장선상에 놓고, 이건 중하다, 이거는 좀 경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처분을 하느라고 형사처분을 해라 이래가지고 형사처분을 보내잖아요. 그럼 판사가 보기에는 죄의 경중이
너무 얕아. 아이들은 대부분 초봉이고 아무리 사람을 죽였어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이라도 집행유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관대한 처분. 만약에 소년 사건으로 처분을 받았으면 3년, 2년을 소년원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럼 자유를 2년까지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박탈할 수 있는데 격리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보내면 형사법원 판사가 보기에는 중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범을 집행유예를 시킨다거나 오히려 그러면 검찰로 역송치 했을 때에 그가 받아야 되는 적절한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처벌을 못 받을 수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있죠. 얘기네요. 예. 판사마다 소년에 대한 이제 어떤 인식이 다르지. 네. 아니, 사실 그래서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었었던 건 그렇다면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검찰로 보내야 되는 범죄가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검찰로 네. 보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행 시스템에서 검찰로 역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년법원으로 왔다가 뭐 소년법을 적용하기에 너무 중하다. 그럼 형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역송치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지만 만약에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있고 외국처럼 그래서 그 소년을 전담하는 법원에서 보호처분도 하고 중하면 형사처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법원이 통합돼 있으면은 그럼 우리의 이러한 모든 행정적인 지연은 다 원샷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법원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네, 통합법원이 지금 가정법원을 통합법원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 형사부가 생기면은 그러면 역송을 해가지고 지연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구속 상태로 역송을 하는 건 대부분 아닐 테니까. 그러면 어저께 학교에서 막 애들을 패고 그리고는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뭐 소년 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재판부에 출두해라 하는 건 거의 뭐 한 4개월, 5개월 지난 다음에 갔는데 거기서 너는 좀 중하니까 그전에도 학교폭력 전과가 있으니까 너는 역송을 해서 너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아. 그럼 거기서부터 또 3달, 5달 지연되면 작년에 그 벌인 범죄로 금년에 그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한테 너 여기 왜 왔는지 아니? 그러면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맨날 비행 저지르는데 도대체 몇 번째 비행으로 송치했다가 다시 역송했다가 뭐 그거야. 행정적으로 사법 절차 안에서 얼마든지 좀 더 올바른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역송을 했다 치지만 그런 처분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인 지연,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혼동 이상도 이하가 아닌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의 경중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경한 것은 그러면 보호 처분으로 가고 뭐 중한 것은 형사 처분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실은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 안에서 뭐랄까요 통합적으로 이것들을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제대로 된 처벌일 수도 중요하죠. 있고 교화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인 거네요. 그리고는 네. 그게 그래서 전담 법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아주 심각해 보이는 어떤 범죄는 소년 범죄는 되게 뻥튀기 되고 실제로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어떤 범죄들은 또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상한 회로 속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드라마를 보면 그 검찰 역송치를 가지고 심은석 판사하고 강원중 부장판사하고 되게 격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원중 판사는 역송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심은석 판사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심은석 판사가 역송치를 결정할 때 저 같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막 정의가 구현된 것 같고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했었어요. 네. 약간 논쟁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를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음. 뭐 오히려 일반 법원으로 가면 6개월 집행유예를 받고 끝나버릴 수 있는 처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소년법원에서 만약에 가장 엄벌에 처한다. 그럼 2년을 소년원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소년법을 적용을 받으면 얘는 2년 동안 나랑 안 만나도 되는데 내가 졸업할 때까지. 얘가 만약에 형사처벌, 형사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럼 6개월 만에 집행유예 돼서 나하고 또 나머지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더 엄벌이냐. 그런 의문이 발생하는 지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형사법원으로 가는 게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꼭 의미 있는 정의 구현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다. 그래서 통합법원으로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이 사건들은 실화를 가지고 와서 다루는데 이 주인공 판사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소년형사합의부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는 소년형사합의부라는 것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박사님 얘기하시는 그 통합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현된 어떤 상상 속의 공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한 범죄를 다루는 곳이다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형사합의부 이런 용어를 소년 사건에다가 쓰는 것일 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년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가게 되면 형사처벌은 내릴 수가 없다. 네, 그게 이제 답인 거죠. 네. 이렇게까지 사실 근데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정의 책임이 중한 건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인육을 먹는 장면이 뭐 계속 나오는 이런 드라마인데 그런데 그런 이제 범죄 드라마에서 가장 잔인한 그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는 친구들. 타인의 고통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10대 후반이 돼서 성범죄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법원을 통합법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학대를 해도 이거를 분리조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가족을 탓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 가족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은가.